자, 안녕하세요. 플래시김입니다. 오늘은 바라임에서 목초지 구간을 공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죠. 빠른 캐릭터 세팅, 빠른 닉네임 설정, 완벽한 이름이야. 그 이후 스토리를 알리는 글이 나오는데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오딘이라는 작자가 우리가 진정한 바이킹이 될 자질이 있는지 실험할 테니 증명하고 싶으면 5마리 보스의 대가리를 신전에 바쳐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거대한 새가 우리의 겨드랑이를 간지럽히면서 어디로 우리를 데려가더니 난데없이 공중에서 바닥으로 떨어뜨려버립니다. 완벽한 착지! 반갑네 전사요. 내 이름은 후길. 빠른 스킵! 이 시발놈이 내 설명을 꺼져 이 까마귀야! 저 녀석은 튜토리얼을 도와주는 친구지만 하늘 아래 2개의 태양은 없듯이 2명의 나레이션은 필요없는 법이죠. 제가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 비석을 2키를 눌러 활성화하면 첫 번째 보스 에이크 슈르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멀지 않은 곳에 있군요. 다행입니다. 자, 그러면 위대한 첫 여정을 시작해볼까? 우선 맵을 돌아다니면서 목재를 찾아야 하는데 어디서 웬 난쟁이가 오더니 시비를 겁니다. 저런 녀석쯤은 바이킹의 돌주먹으로도 후렵해도 되지만 그 전에 패링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상대방의 공격의 타이밍을 맞춰 우클릭을 누르면 자세를 무너뜨리고 강력한 반격을 할 수 있습니다. 카운터 펀치! 이제 목재를 좀 모으려고 하는데 저 까마귀 새끼가 또 회방을 놓는군요. 주먹으로 나무를 부숴주시고요. 먹을 걸 찾았군 전사요. 이제 그 간식을 카운터 펀치 어게인! 내가 알아서 다 설명한다 이 녀석아. 우선 주변에 냇가가 있다면 이런 반짝이는 돌들이 보일 겁니다. 이건 부싯돌인데요. 나중에 다양하게 필요해질 겁니다. 챙겨가 주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놓인 돌덩이와 나뭇가지를 수집해서 돌도끼를 만들어주세요. 탭키를 눌러 옆에 돌도끼 밑에 제작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제야 신석기 시대가 되었군. 이제 재물을 한번 찾아볼까? 오, 저기 마침 아기돼지 삼형제가 보이는군요. 멧돼지는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우선 첫째와 둘째의 대가리를 깨줍니다. 1, 2! 그럼 형들을 잃은 막내돼지가 절망하면서 박치기를 시전할 겁니다. 예상하고 있었다. 패링! 바로 가죽으로 만들어주지. 쾅! 그리고 냇가에는 이 내기라고 하는 도마뱀 친구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 친구들의 꼬리가 초반부 우리의 주식이 될 테니 이 녀석들을 보면 평화롭게 대화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이 도마뱀 친구들, 순순히 너희들의 꼬리를 넘기는 게 니들 육체에 좋을 거야. 목이랑 꼬리 어느 쪽이 떨궈지고 싶지? 당연히 둘 다겠지. 저 도마뱀의 줄이를 틀어라. 옥물학대야. 한참 싸우다 보니 체력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이제 음식을 먹어 체력을 회복시켜보도록 하죠. 우선 나무 망치를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망치를 슬롯에 장착해 들어주시면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여러가지 구조물이 나오게 됩니다. 모닥불을 만드시고 그 위에 요리 제작대를 만듭시다. 이제 아까 주었던 내꼬리 고기를 구워주신 후 조리가 완료되면 섭취해 주십시오. 참고로 이 음식은 최대 다른 음식을 3개까지 먹을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 최대 체력량, 스태미나가 깎이게 됩니다. 이른바 허기가 지는 건데요. 초반에 저희가 구할 수 있는 3개의 음식은 내꼬리 고기, 요리된 고기, 그리고 베리 종류 5월 꿀이죠. 하지만 꿀은 구하기도 난해하고 중후반부에 유용하게 쓰이니까 가급적이면 베리를 먹는 게 좋습니다. 또다시 숲속에서 선조들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이것들은 좋은 목재 자원이죠. 바로 옆에 제작대를 만들어서 해체를 해줍시다. 그러면 수많은 목재 건설 제작 목록이 새로 생기게 됩니다. 노린 건 아니지만 계획대로라고 해두죠. 자, 여기가 바로 첫 번째 보스 에이크 슈르의 재단입니다. 여기에 사슴대가리 2개를 바쳐야 보스를 소환시킬 수 있죠. 하지만 그건 나중에 생각해봅시다. 또다시 선조들의 흔적을 발견했으니까요. 목재자원 잘 쓰겠습니다 선조님들. 근데 잠깐 인벤토리를 보니 여왕벌이 있습니다. 그것도 2마리나요. 아마 선조님들의 폐가 어딘가에 벌집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뭔가 이상한게 벌집을 부수면 여왕벌이 1마리만 나와야 되는데 2마리가 있습니다. 아마 제가 2개를 부수면서 눈치를 못 챌 정도로 빡대가리는 아닐테니 모두로 장난질을 하다가 여왕벌만 2개를 떨구게끔 설정을 잘못 건드린 거겠지요. 나중에 벌집을 발견하면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지구의 맵을 둘러보다 보니 눈치챈 건데 이 지역이 협곡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맵을 새로 만들 때마다 늘 그때그때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맵이 아닐 수도 있죠. 우선 집터를 잡아야 하는데 초반부 집터의 조건은 집 짓기 편하게 벌판에 집터를 잡되 근처에 냇가와 숲이 있어야 자원을 수집하기 편하다는 겁니다. 벌써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이제 슬슬 집을 짓도록 하죠. 적당한 평지를 고르신 다음 나무 망치를 이용해 나무벽을 2층으로 쌓아줍니다. 그 위에 지붕을 쌓아 올리고 뭐야 이 난쟁이는 왜 일로 왔어? 집들이 하기엔 시간이 너무 늦었으니 바로 몽둥이로 교육을 시켜줍니다. 여담이지만 이 난쟁이들은 불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이렇게 횃불을 들고 두들겨 패주면 아주 편합니다. 다만 제 손가락에 문제가 있군요. 어찌되었든 집을 만들었습니다. 집 안에는 반드시 모닥불이 존재해야 잠을 잘 수 있는데요. 문제는 밀폐된 공간에 모닥불을 만들어 놓으면 연기에 지식되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저처럼 굴뚝을 만들어 주십시오. 작업대 역시 지붕이 있어야 쓸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집 안쪽에 건설하시거나 아니면 따로
위로 지붕을 만들어 설치해 주십시오. 저는 작업 제작대를 안쪽에 만들고 그 옆에 저장고를 몇 개 만들었습니다. 이제 침대를 설치해서 잠을 자야 하는데 이 새끼야, 말할 시간을 좀 줘. 어? 아 뭐야 이 까마귀 새끼는 당장 안 내려와? 아니 무슨 침대를 만들자마자 그 위에 바로 올라가서 진상짓을 하고 있어. 뒤지려고. 이제 잠을 자면 여기가 스폰지점이 됩니다. 마인크래프트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The next day. 한숨 자고 일어난 다음 어제 열심히 주웠던 부싯돌을 이용해 부싯돌 도끼를 만들 겁니다. 이 부싯돌 도끼는 돌도끼보다 좀 더 수월하게 나무를 벌목시켜주죠. 근데 사실 그냥 둘째 날까지는 나무를 모은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 다음 어제 폐가를 돌아다니면서 주웠던 여왕벌을 이용해 벌집을 만들어서 집 뒤쪽에다가 만들어주겠습니다. 벌들이 행복합니다 라는 문구가 뜨면 된 겁니다. 이제부터 벌들이 꿀을 생산하는데요. 꿀은 최대 벌집에 4개까지 쌓이고 하루에 대략 1개를 생산하니 수시로 잘 체크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분의 나무로 나무 방패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게 있어야 좀 더 수월한 방어가 가능하죠. 이제 다시 위대한 여정을 떠나봅시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위대한 선조들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아무래도 울타리와 베리 등이 있는 것을 보아하니 과거에 여기서 돼지 농장을 운영했던 것 같군요. 나중에 활이나 무드질 장비도 만들어야 하니까 선조님들의 멧돼지 후손을 좀 두들겨 패보겠습니다. 그리고 선조님들의 금고에도 손을 이게 뭐야? 독데미지? 이거 설마? 벌집이 있었군. 딱 걸렸다 이것들아. 제작대를 여기에 설치해서 건물을 철거해 줍시다. 그러면 알아서 중력 때문에 벌집이 부서지겠죠. 이로써 또 귀중한 여왕벌을 손에 넣었군요. 그렇게 잠시 후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으니 그것은 바로 설산이었습니다. 현재 바레임에는 5개의 필드가 존재합니다. 목초지, 검은숲, 늪지대, 설산, 평원이고 이 필드마다 보스가 한 마리씩 존재하죠. 목초지부터 평원순으로 난이도가 높은 필드인데 그렇게 따지면 설산은 두 번째로 난이도가 높은 필드입니다. 어차피 저기는 추운 곳이고 지금 올라가면 얼어 죽으니까 다른 곳부터 둘러보겠습니다. 가끔씩 이런 똥칸 비슷한 게 있는데 이 문을 열면 이 안에 버섯이 있습니다만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이 위에 있는 상자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 은근히 많더군요. 챙겨가 주세요. 또 다른 똥칸을 발견했군요. 역시 이 위에 상자가 뭐야 또 벌집이야? 여긴 뭐하는 곳인데 왜 이리 벌집이 많아? 역시나 빠르게 철거를 해줍시다. 이쯤 되면 슬슬 검은숲이 나와야 하는데 아니 저 소나무들은? 그렇지 여기가 바로 검은숲입니다. 다음에 저희가 들러야 할 필드이죠. 하지만 저 까마귀 새끼가 또 왔군요. 여기 말고 목초지에서 놀라는 조언을 해줍니다. 그 조언을 이번만큼은 들어주지. 다시 목초지로 돌아가서 선조님들의 유산을 챙겨가 주시면 이 벌새끼들이 또? 너희들에게 베풀 자비는 없다. 니들은 철거행이다. 이번 지구에서는 왜인지 모르겠지만 벌집을 굉장히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벌써 벌집을 8개나 만들었죠. 이 벌들은 향후 저에게 커다란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멧돼지를 때려 패면서 얻은 가죽으로 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무 화살을 만들어주세요. 대략 한 100개 정도? 이제야 좀 수월하게 사냥을 할 수 있겠구만.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이렇게 새들이 날아와 땅에서 쉬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녀석들은 가까이 다가가면 도망가니까 대가리에 화살을 꽂아줘야 하는데요. 죽으면 이렇게 깃털을 떨굽니다. 이 깃털은 향후 고급 화살의 재료가 될 예정이니 많이 모아주십시오. 뭐가 됐든 결국은 부족해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작대의 레벨을 올리려고 합니다. 제작 쪽에 보시면 이렇게 별 달린 프랍 몇 개가 보일 겁니다. 이 별 달린 프랍들이 바로 제작대의 레벨을 올려줄 수 있는 친구들이며 중복 적용은 안 되기 때문에 제작대 근처에 한 개씩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제작대의 레벨이 올라가면 더 상위 아이템을 만들거나 만들어둔 아이템을 더 상위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유가 되시면 배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는 활이 생겼기 때문에 그전까지 잡기 힘들었던 사슴을 쉽게 잡을 수 있는데요. 이 게임에서는 활이 주력 무기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활질을 많이 해서 레벨을 올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는 활이 직선으로 10m 정도만 날아가지만 레벨이 올라가면 조준 속도부터 탄낙차, 탄속까지 효율적으로 올라가니 꾸준히 레벨링 해주세요. 레벨링 방법은 그냥 활질을 존나 많이 하면 됩니다. 아니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짤막한 팁이지만 이렇게 모닥불 한 개에 요리 제작대를 4-5개 겹쳐져서 지으면 효율적입니다. 이러고 있는데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나가봤더니 잼민이 한 명이 기물 파손을 하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말 안 듣는 잼민이들에게는 몽둥이가 약이지. 뭐야 이 벌새끼들이 또? 아니 잼민이를 써야지 왜 날 쏴대는 거야? Tomorrow. 하룻밤 자고 일어나서 잠시 검은숲 지역으로 왔습니다. 이 구역에는 소나무가 자라고 있는데 그 소나무를 벌목하면 원통형 나무가 나오게 됩니다. 그걸 얻으면 새로운 제작법이 해금이 되죠. 그걸 위해서 왔는데 난쟁이들 몇몇이 와서 절 괴롭히는군요. 거기에 분대장도 하나 섞여 있습니다. 개새끼들아 좀 1대1로 싸우자. 존놀 인간 사냥한다. 저 거대한 파란 놈은 트롤인데 그냥 지금은 건드리지 않고 도망치겠습니다. 나중에 두고 보자 이것들아. 이제 슬슬 준비가 끝났으니 첫 번째 보스 에이크쉬를
시르를 잡아봅시다. 사실 에이크 시르는 가죽 옷과 팔 정도만 있으면 쉽게 잡을 수 있죠. 여러분들이 사슴을 잡다 보면 가끔씩 이것들이 대가리를 아니지 트로피를 떨구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이제 이 대가리를 아무 슬롯에 장착시켜서 재단을 바라보고 트로피가 장착된 슬롯 버튼을 누르면 재물을 바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보스를 소환시킬 수 있죠. 소환에는 사슴 대가리 2개가 필요합니다. 자, 이 녀석이 첫 번째 보스 에이크 시르입니다. 그냥 아기 사슴 반비이죠. 패턴은 3가지가 있습니다. 박치기, 전기 솔라빔, 전기 방귀. 뭐 상대하다 보면 그 생각이 들 겁니다. 아, 그냥 진짜 딱 첫 번째 스테이지 보스구나 하고요. 그다지 어렵지도 않고 패턴도 단순하고 데미지도 약하기 때문에 멀리서 파이팅하면서 화이질만 하시면 충분히 잡고도 남으실 겁니다. 이렇게 에이크 시르를 때려 패시다 보면 이 녀석이 단단한 뿔과 자신의 대가리를 떨구게 됩니다. 이 대가리는 저희가 처음으로 스폰된 지역에 있는 비석에다가 대가리를 장식해주시면 선주님들의 은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액티브 스킬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탭키를 눌러서 이쪽 까마귀를 클릭하시면 현재 자신의 상태와 버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나오는데 에이크 시류의 액티브 스킬은 점프와 달리기에 사용되는 스태미나가 무려 60%가 감소가 됩니다. F키를 누르면 사용이 가능하고요. 지속시간은 5분, 재사용 대기시간은 20분인데요. 그렇게 놓고 보면 사실상 궁극기라고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적절하게 사용해 주십시오. 단단한 뿔은 2가지 용도로 제작이 가능합니다. 뿔 곡괭이와 뿔 퍼기기가 그 주인공들인데요. 뿔 퍼기기는 나중에 만들고 뿔 곡괭이부터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만들면 또 까마귀 니 녀석이냐, 그전에는 캘 수 없었던 단단한 광맥을 곡괭이로 캐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까마귀의 조언대로 거무숲에 와서 해안가를 살피다 보면 이런 젖은 돌처럼 생긴 광맥이 보입니다. 커서를 갖다 대면 주석 광맥이라고 나오죠. 이 주석 광맥이 향후 저희의 주 자원이 되기 때문에 시험 삼아서 곡괭이로 한번 캐주십시오. 자, 목초지에 관련된 공략은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거무숲에 관련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안녕히!